양천구 주민 300여 명이 행사장 좌석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입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선두주자입니다. 4년 전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최고 20층 1,362가구 규모인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20가구 규모의 디자인 특화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6단지 현재 총 용적률은 299.78%로 가고 있고 목동 동로변에 디자인 특화 구간을 배치했고 랜드마크 동을 배치를 해서 안양천을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동을 좀 이쁘게 지어라라는 취지로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업은으로 1,600제곱미터 규모 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 5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재건축이 되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6단지에 저희가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번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안양천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대 목동병원과 양정중학교 샛길에 연결 녹지도 조성됩니다. 관건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안양천 연결 녹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는데 일부 주민들은 단지 개방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타 단지에서 안양천 접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러나 아파트라는 건 좀 조용해야 되거든요. 가야 거기다 종로를 만났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과 아늑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단지 등 서울시가 정한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업체와 목동 6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또 저기 공공보행통로를 왜 우리 단지 외곽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왜 저희가 날된 날마다 그걸 연구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 방침입니다. 저 공공보행통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제가 지도하는 계획에서. 양천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3, 4월쯤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 중으로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조합 설립도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양천에선 신월 1동과 3동, 목 4동 등 총 3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1호 모아타운으로 꼽히는 신월 1동에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월 1동의 한 저층주택 밀집 지역.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이 크게 들리고 좁은 골목길 한편은 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노후도 등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해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 4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고 예산도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모아타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달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나홀로 빌라식으로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모아주택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되니까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신월 1동 일대는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됩니다. 도로폭이 늘어나고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도 들어섭니다. 신월 1동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3,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공원으로 다시 조성됩니다. 주민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억이라고 그러면 2억 1천, 2천 이렇게 올려 달라고 그 매매가를 올려놨어요. 상승될 것이다 하고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봐야죠. 남은 과제는 80% 이상 동의를 통한 조합 설립.
주민들은 최근 대단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통합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대단지로 가지 않으면 분담금이나 아니면 가치 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둘 때부터 대단지로 갑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이 밖에도 양천구 신월 3동 일대는 서울시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고 목 4동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주민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의지를 확실히 표현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100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서울 서남권 끝자락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 7동에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비교적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빌라와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양천구 신월 7동. 전체 건물의 95% 이상이 4층 이하 주택들입니다. 김포공항이 가까운 데다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와 직선 방향으로 겹쳐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와 좁은 골목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앞에 차로 주차해 놓지만은 출퇴근할 때 주차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있어요. 주차 때문에. 최근 신월 7동의 재개발 사업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신월 7동 주민들은 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역을 나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2구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1구역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한 1구역. 4년 전 공공 재개발 대상지에서 탈락했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은 것. 기존에는 최고 12층의 높이 제한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최고 15층 규모의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신월 7동 1구역이 57.86m의 고도 제한의 규제가 있었는데 비행기 항로 중간에 있는 능골산이라고 있는데 그 능골산의 높이가 66m라서 높이 완화가 66m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구역은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최고 12층 이하 2,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 2구역 주민들은 1구역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1구역보다도 열악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도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었을 수 있고 뭐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감도 높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새 집을 짓는 동안 타지로 떠나는 것이 어렵고 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겁니다. 30평대 이상 되면은 뭐 4억 5천 5억까지 분담금 되는데 그렇게 분담금 내고서 과연 거기 뭐 들어가서 사야 되느냐. 그렇다고 그걸 자식한테 아들 하나 있는 놈한테 물려주고 분담금을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 부동산 시장 반응도 아직 미미한 수준. 투기거래 허가를 못 줬고 그래가지고 대투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2년간 거주 있잖아요. 낡은 집에서. 전문가들은 신월 7동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낮은 사업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7-1과 7-2구역이 다 사업성이 되게 기존에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또 동의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진통이 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사업성과 속도 부분이 개선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신월 7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월시형 아파트와 기론 신안파크를 포함해 10,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탄생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인 양천구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을 살펴봤는데요. 기대감도 높지만 해결할 과제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 지역의 정비사업 현장들을 돌아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양천구에는 현재 목동 아파트 포함 총 22개 지역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또 모아타운 등 39곳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모아타운, 공공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안전진단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죠.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크게 보면 계획과 실행, 완료 단계 등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목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신월 1동의 경우는 관리지역으로 좀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신월 7동 재개발 사업도 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이제 진행될 상황인데요. 이제 자세하게 좀 표시를 해보면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모두 계획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요. 조합 설립이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등 다양한 또 굵직한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각 단계별로 주민 동의와 또 심의 절차 등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요.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 이 내용은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조합과 지자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한번 걸리면 3년, 5년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절차를 단순화시켜줘도 내부 갈등이라든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듣다 보니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정비 사업장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비용도 늘었고 심지어 원자재 값도 상승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조합 내부 또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은평구 대조 1구역의 경우 조합 내분으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표준공사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사는 조합의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계약 체결 전에 밝혀야 하고요.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이제 공사비가 오를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갈등 예방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세입자 보상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천에서는 일단 신월 1동, 3동, 목 4동 등 총 3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사업과 달라서 이제 세입자 손실보장 대책 마련의 의무가 없는데요. 2년 전에 서울시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이주비 등을 지원하면 뭐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던가 이런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 또한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문가 인터뷰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이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세입자도 엄연히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유권 자체를 전혀 무시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거고. 네, 말씀대로 세입자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과제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대중교통도 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대장 홍대선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목동선 등 경전철도 들어서야 한다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올해 예타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